안녕하십니까. 아직 제목은 정하지 않았지만, 어, 동학, 우금치 전투, 백산, 축산. 백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얀 옷을 입었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그리고 축산이라고 하는 것은 죽창을 딱 들으면은 대나무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축산. 근데 역사 컨텐츠냐 기술 컨텐츠입니다. 제가 육티에 이제 관심이 많이 있고 물리학 같은 것도 좋아하고 해서 동학을 기술로 한번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엄청 가슴이 뛰고 설레이는 또 다른 시각이고 이제 한데 입체적으로 기술과 관련해서 여러 인물이 나올 것 같네요. 우리나라의 그때 흥선대원군,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리고 또 일본에는 페리제독, 그다음에 미일 화친조약, 그다음 통상조약. 우리나라는 이제 나중에서야 강화도조약. 그 중간에는 이제 그 중간이 아니지만은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에 을사조약, 을사늑약 가기 전에 바로 우금치 전투가 있었죠. 동학의 전투가 있었죠. 그건 전투가 아니라 학살입니다. 학살.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요시다 쇼인이 나올 것이고, 오늘 얘기에 양원수가 나올 것이고, 양원수 장군 있죠. 우리나라의 그 강화도에서 갑곡돈대 쪽이 양원수 선생님인가? 헷갈리네. 결국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기술인데 역사도 막 들어갈 거예요. 역사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기술 찬양이 아닐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요시다 쇼인이 누구의 선생님이죠?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가 쏴 죽인 이토 히로부미가 바로 요시다 쇼인이에요. 요시다 쇼인이 바로 제가 맨날 말하는 조슈사츠마, 조슈번이란 말이에요. 그 당대가, 그러니까 만약에 기술 이외의 것, 역사적인 것이라든지 가치적인 것 들어가면은 이제 격렬하게 비판할 부분이 많이 있죠. 이 사람은 전범이지만 신사의 1등으로 모셔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근대화에 메이지 유신이 이 사람 수하에서 다 나왔고, 이 사람 자체는 메이지 유신 그 과정에서 존왕양이 운동 자체에서 처참하게 죽죠. 죽기 전까지도 이제 대화혼을 외치면서 그런 건 화혼양제 들어보셨죠? 동도서기, 우리나라에서 동도서기 같이 화혼양제.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그 일본 우익에게는 애국자이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사람이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데, 이것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육티를 하는 과정에서 육티 그리고 역사 막 이런 것들이 다 그 제각각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저는 어떤 경우에도 되게 이제 현실적인 것을 기반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해나갔기 때문에 저번 채널 것들이 다 날라가서 좀 그렇긴 한데, 이를테면은 조총 전래과정, 그 세키카라 전투 이런 데에서 바로 포르투갈한테 받은 그 조총이 그 승패를 제가 연도를 잘 모르면 지금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검색을 좀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검색해서도 너무 이게 연도 자체를 외우긴 힘들죠. 한 16세기 그 정도로 보면 돼요. 17세기가 네덜란드 시기고 16세기가 이제 에스파냐 포르투갈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 그 했던 것을 기술이라는 거 하는 것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역사라든지 또 그 어떤 국가의 특징, 군국주의, 군벌, 로도, 론인, 낭인 100명만, 야쿠자 100명만 있으면은 조선 궁궐을 다시 밟을 수 있었잖아요. 민비가 그렇게 살해가 됐단 말이죠. 낭인 한 100명 정도에 의해서. 이 나라 청와대에 들어와가지고 야쿠자 100명이 청와대에 들어와가지고 살해를 한 거예요, 민비를. 그리고 이제 태웠죠. 불태웠죠. 근데 그 기반에는 기술의 차이가 있어요. 기술의 차이. 그래서 뭐지, 내가 진짜 나이가 드나 봐. 저는 무슨 뭐 극우 쪽도 당연히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극좌 쪽도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부유층이라는 거. 근데 나이가 드나 봐. 평소에도 뭐 애국 뭐 이런 거 그런 가치를 저기 하지만은 야, 이게 국가라고 한 단위가 제가 세계사 할 때도 이념이나 이런 거보다는 실물적인 경제 그리고 또 국가라고 하는 단위도 되게 중요하게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겠다 현실적으로 했는데 고 지점 우금치 전투 동학 우금치 전투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이토이로 보면 안중근도 담겨 있고 우금치 전투라고 하는 거기에서 지나왔던 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군이 일본군이랑 연합해서 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인들 우리나라 위인들이 거기 진압 대장으로 왔단 말이에요. 군인으로 왔단 말이에요. 군대를 지휘를 했단 말이죠. 이 되게 슬픈 그 역사인데 그 기술력 하나에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 지금 IT나 반도체나 AI나 이런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초반에 약간 울분을 토하면서 이게 일제시기가 되게 복잡하거든 사실. 그리고 지금 최소한 지금 젊은 층들은 우리 이전 이제 중년 이상 노년 이랑은 일본이랑의 관계라든지 미국, 중국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다르게 봐요. 일본이 우리 때는 그 악감정만 있었지만 지금은 어쨌든 옆에서 어떻게든 호혜적으로 살긴 살아야 되는 이웃이다. 깔아뭉갤 수 뭐 전쟁으로 돼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건데 그런 장군이 우리나라에 계실 그런 장군을 우리나라가 제대로 모시질 못하잖아요. 선조 때도 그렇고. 근데 그때 기술 제가 지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죽산, 백산, 그래서 죽창 아니면 뭐였죠? 화승총, 바로 조총을 말하는 거예요. 1890년대에 그러면 19세기 후반이죠. 19세기에 16세기 일본이 받아온 조총을 그때까지도 개량 없이 쓰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일본은 뭘 했느냐? 일본은 영국이 그때 세계 최강이었거든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시무시한 나라야. 그때도 최강이고, 그리고 사실 1, 2차 대전까지도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시기이긴 하지만 사실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제 무서워요. 독일도. 근데 영국제 총이 어떨까요? 총을 갖다 쓴 게 아니라 개량을 했었어요. 일본은. 내가 지금 그 정확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영국이 제가 하이브리드 차 할 때 에치슨이 아니라 에킨슨 사이클 말한 적 있죠. 그것도 영국 전차에서 구조적으로 지금의 거랑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하이브리드의 기본 원리가 영국 전쟁이라고 하는 그 기술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치명적이고 국가의 그 뭐랄까 생존과 번영에. 근데 영국 거를 가지고 와봤더니 그때 당시 일본인의 키가 150대예요.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도 조선 시기에도 160대였거든요.
근데 영국에서 영국은 그때 키가 어땠겠어. 그 총이 안 맞는 거야. 그거를 작게 개량하면서 개량을 했는데 더 좋지. 작고 같은 성능. 그러니까 화승총은 쏘면은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100여 미터를 나가는 거고, 이제 그 최신 19세기형 총은 800m를 나가는 거야. 한 1000m를 나가는 거야. 100m에 1000m. 약간의 과장이에요. 실제로는 한 150에서 한 800 그 정도일 텐데 한 10배 차이 난다. 지금 과장을 해야 이게 더 와닿잖아. 그냥 과장 안 하겠습니다. 10배까지는 아니지만 엄청난 차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정신무장만 계속 하는 거지. 축창 들고.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때 역사가 약간 양가 감정이 드는 거예요. 역사적인 것이라든지 가치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기술의 차이가 그렇게 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어디서 유래된 거냐. 그러니까 그때 그 정도 차이가 나니까는 우리나라의 그 우금치의 그 우리 할아버지들이 3만 명이 죽었는데 일본군이 1명이 죽었어요. 그럼 뭐야? 일당백도 아니고 이게 뭐야? 기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가망 없는 그 슬픈 전쟁을 한 거죠. 그러나 가치적으로나 이 역사적인 그 관점에서는 참 가슴에 저리는 그런 부분이죠. 왜냐면은 요시다 쇼이는 가치적으로 궁극주의자이고 지금도 극우의 영웅이고, 일본 특유의 그 군벌 사회, 이 사람이 조슈번이에요. 조슈번. 그러니까는 서군에 속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옛날부터 이제 해이안으로 가고 나서부터 그냥 다 군벌들이에요. 군벌들. 이제 카마쿠라 막부가 이제 도쿄에서 밑으로 가면 이제 그 요코하마 뭐 거기보다 이제 조금 더 저기에 세웠지만은 요코하마는 이제 거의 항구 도시고, 그 이전부터 군벌 시대고 지금도 군벌이에요. 지금도 다 그쪽 계통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조슈 사츠마버님. 근데 가치적으로는 군국주의고 전체주의고 그런 성격이 이제 있지. 그 중에서 이제 행정가인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을 쏴 죽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군사 쪽에서는 이 사람이 군사학이랑 하여튼 그 메이지 유신의 스승이라고 하거든요. 그 길러낸 제자가 90명 뭐 이렇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존왕양이 운동 그런 거 이제 다 설명했었는데 지금 설명하기 좀 다 그렇고, 그걸 하면서 한 반 정도는 죽고 반 정도는 이제 살아남아서 군사책이 누구였더라? 무슨 야리토모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게 완전 극우거든요. 완전 극우 세력을 길러낸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적으로 그런데 기술적으로 이 사람이 말한 게 바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화운양제. 화운양제가 대화혼 말하는 거예요. 일본 혼. 대화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일본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뭘 했냐? 동도서기라고 하는 소리가 있긴 했지만은 그거보다는 위정척사였죠. 자, 이제 그 동학에서 왜 1대 3만이 됐는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했는지, 그거를 이제 볼게요. 페리가 그 요코하마 도쿄 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함포로 사격을 이렇게 하는데 바로 도쿄에 보고가 들어가요. 뭐라고? 쟤네 포랑 우리 포랑 사정거리가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고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화친으로 돌아서요. 포거리가 3배가 나면은 이길 가능성이 없거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걸 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통상조약을 이제 개정해서 맺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주권을 이제 좀 양도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병인양요, 신미양요 때도 똑같이 보고가 들어가요. 바로 양원수라고 하는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웠던 장군. 그 장군이 쟤네들이랑 우리랑 사정거리가 그렇게 다르다. 그 얘기를 했는데 고종과 대신들의 선택은 척화비였죠. 척화비. 우리 땅 지나가지 마라. 그리고 화친을 말하는 자는 나라를 파는 자다. 이 척화비를 세운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여건, 역사적인 어떤 조건상 전쟁이 더 크게 가진 않았죠. 신미양요도 막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막 한단 말이죠. 근데 화훈양제나 동도서기의 방식이 아니라 위정척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본에서 기술 혁신, 산업혁명, 기술 혁신을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사서오경을 통해서 동도서기 정도만 돼도 그거 유지하고 기술 혁명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거야. 우리를 쳐들어왔던 프랑스나 미국을 처음에 이제 접근했던 건 이제 영국이죠. 영국이 이제 뭐 이양선들이 일찍부터 출몰을 했어요. 영국의 시기부터 해서. 근데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거야. 그때 당시에 링컨이 남북전쟁을 하고 노예해방을 하고 영국의 산업혁명이 독일과 미국으로 퍼져 있고,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이미 미적분을 하고, 증기기관과 내연기관은 아직 뭐 저기지만, 그런 시기에, 그 시기는 석탄 그리고 식물 뭐 이런 1, 2, 3, 4차라고 할 때 보통 1, 2차를 묶어요. 1, 2차. 영국에서부터 독일, 미국까지 가면 이제 석유, 전기 이런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 4차 산업이 이제 전자공학을 기반으로 한 세계이지만 인터넷이랑 컴퓨터도 이제 들어가지만, 4차로 가면 이제 하이퍼 네트워킹, 이걸 또 같이 묶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선택은, 우리 선조님들의 선택, 그 당시 위정자들의 선택은 교화시켜야 된다는 거야. 산업혁명을 하고 이미 칸트가 나오고 헤겔이 나오고 실용주의가 막 태동하고 이런 데를 교화시켜야 된다면, 사서오경으로. 지금 제가 철학에서 성리학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했고, 그 가치나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서구권에서 철학에서 동양 철학은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습니다. 뭐 주요 대학 같은 데에서는. 그런데 교화를 시킨다는 거야. 이게 바로 동민 전쟁의 비극이에요. 현실감이 없는 거죠. 현실감이. 아니, 사거리가
내 총이 150km 나가고 150m 나가고 저쪽에서 800 나가면은 어떻게 그리고 우리는 또 서서 장전해야 되거든. 서서 장전한 다음에 장전하는데 시간 걸리고 한 발 쏘고 2, 3분 걸렸다 한 발 쏘고 거기는 1분에 열 몇 번이 짜라락 나가. 그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나 가치의 문제로 봤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고 기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 안타까운 거지. 요시다 쇼이는 기술의 중요성을 알았던 거야. 혁신의 중요성, 기술의 중요성. 물론 그 이외의 역사적인 평가나 가치의 평가 이런 거는 정말 야쿠자예요, 야쿠자. 요시다 쇼인이. 지금도 근데 최소한 일본이 그래도 그 생태계가 불러 일본도 다 그 정경유착 있고 말했잖아요. 그 대기업 미쓰비시니 이런 데가 다 그 동네 그 동군 쪽이랑 다 연합이고 다 그 극우적이고 야쿠자적이고 이런 데예요. 근데 애들이 현실적인 안목이 좋은 애들 이제 머리 똑똑한 애들이 이제 그걸 하고 이제 뭐 깡패 같은 애들이 야쿠자 하는 거지. 찰떡궁합으로 극우로. 그거는 우리가 본받을 바가 아니지. 근데 기술의 중요성을 그렇게 알고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지금 기술의 혁신 이게 중요해진 시기를 살고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정말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조금씩 더 달라지는 건 뭐냐면은 이 공동체 단위에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개인 단위에서 어떤 지식을 이렇게 다루고 이거는 요러요러한 혁신, 기술 혁신 때문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효율성이 높아졌죠. 열 처리를 잘하게 됐죠. 이런 얘기도 좋지만은 그 우리나라가 지금 IT랑 관련돼서 IT건 이제 6T가 됐건 그거랑 관련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자유주의자고 그리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 왼쪽을 떠나서 자유주의자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공동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 공동체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느냐가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이 예전부터 뭐 가지고는 있었지만 요즘에 더 강해지더라고. 강해져.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 사실 고종이나 민비나 다 누구나 다 있는 거긴 하겠지만은 권력 그 싸움을 굉장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잖아요. 주변국가도 이렇게 저기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역사가 되게 복잡하죠. 특히 일본하고는 되게 복잡한 그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개항하는 시기 비슷하게 지금도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또 기술 혁신의 시기가 도래를 했고 정말 한 해 한 해 뉴스가 내가 업데이트 안 된 부분이 엄청 업데이트 되어 있는 예를 들면 로봇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 로봇이 춤추는 거 이런 거 로봇이 얼마 전까지 그 뭐라고 합니까 미묘한 그 감각 조절을 잘 못했는데 잠깐 업데이트 놓친 사이에 확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도 근데 그 시기나 이 시기나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 그리고 그 시기에
어, 그 이게 일본이, 그러니까 제가 교과서에서는 일본이 허무하게 그냥 페리 제독이 이렇게 어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 한푸해교라고요. 한푸해교. 포를 이렇게 한 그 군함을 가지고 하는 외교. 무력 시위에 쫄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열었다. 이렇게만 이제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싸웠다. 강화도에서. 근데 그 내막을 보면은 총기 기술의 차이가 수백 년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화승총 대 그 영국의, 죄송합니다. 이름을 까먹었어. 근데 그걸 다시 개량했어. 키 차이가 너무 나고 그러니까는 다룰 수가 없는 거야. 다룰 수가 없으니까는 쬐끈하게 만드는 거야. 걔네들이 아마 그때부터 축소지향적 뭐 그거 있잖아요. 이어령 선생이 얘기한 거. 그게 그거랑도 맞닿는 것 같아. 150대니까 키가. 그러니까 자기 사이즈에 맞게 총을 만드는데 기술적으로는 성능은 전혀 떨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소니가 그랬잖아요. 소니가. 소니 워크맨도 그랬고, 그리고 CD맨도 그렇고. 걔들은 이미 16세기 포르투갈 시기부터 기술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그 기술의 중요성을 가장 뚜렷하게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인식하고 했던 사람이 극우적이었다라는 것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죠. 요시다 쇼인을 따르면 안 돼. 전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술에 대한 중요성, 통찰, 그걸 가지고 공동체를 구성을 해낸 거예요. 그 사람 자체는 비참하게 죽어요. 이렇게 살가죽이 다 벗겨져 가지고 죽어요. 막부에 의해서. 그때 여전히 아직 에도막부 시대니까 그 사람 문화의 반 정도는 다 비참하게 죽는데 나머지 반이 메이지 유신을 한 거예요. 명치 유신을. 그리고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근대사, 현대사까지 막 다 막 들어오니까 복잡해 머리가.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복잡해. 민주화, 독재와 기술과 산업혁명과 메이지 유신 헌법. 복잡해. 단순하지가 않아. 그러나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띄워놓고 기술, 그러니까 그 나머지 것들 되게 조심스러워야지. 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국가라고 하는 게 이런 그냥 보통 사람,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이것을 어떠한 그 공동체가 좌우를 한다라는 거지. 공동체, 어느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메이지 유신, 그리고 통합, 그리고 을사조약, 요 앞뒤를. 근데 여기 뭐 하고 싶은 말이 막 되게 많이 생기네. 막 네덜란드부터 시작해서 네덜란드하고 이렇게 같이 했었잖아요, 일본이. 근데 그러니까 일본은 늘 그 최소한 서쪽, 그러니까 조슈사츠마 이 중심은 늘 그 거기에 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메이지 유신은 1868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저번 채널에서. 그거보다 수백 년 전에 이미
시작이 된 거다. 포르투갈 때부터. 네덜란드하고 가장 많이 이제 대지마에서 이렇게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기술이라고 하는 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30분이나 했네, 간만에. 예,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거랑 이어서 지금 얘기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아서 각각 따로따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